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집중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최근에 구글의 TPU가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죠. TPU는 뛰어난 성능을 선보이면서 제미나이 3 덕분에 큰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입지를 강하게 흔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AI 칩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구글의 TPU였던 것 같습니다. TPU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보완은 될 수 있지만 대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엔비디아의 파일을 많이 갖고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속성으로 정리를 하면은 네. 분명히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이브리드 체계로 가서 네. 구글도 지금 심지어 엔비디아의 GPU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는 커질 겁니다. 파이는 앞으로 반도체 시장 전체가 AI 칩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 보지만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이익률은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I 칩 블랙웰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후퍼 칩이라든지 마진율이 약 대략 70% 전후에 있는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받을 수 있는 가격에서 70%를 더 얹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글 메타 입장에서는 이제는 TPU도 살 수 있고 GPU도 살 수 있고 몇 퍼센트로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냐, 50대 50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TPU 30, 엔비디아 GPU 70이라고 하면은 가격 협상력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가격을 낮춰야 하는 이런 압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 즉 전체 판매되는 개수는 증가하겠지만. 그리고 그것에 루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마진율은 저하될 가능성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은 TPU는 여러분 2017년부터 있었습니다. 대단히 오래된 제품이고 지금 7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으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하우스, 즉 구글만 쓰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2027년부터 내년도 아닙니다. 2027년부터 이것이 이제 외부에 판매되는 첫 번째로 상품화, 첫 번째로 시장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 이것은 본격적으로 GPU의 이윤율 하락에 대한 압박으로 저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구글만이 TPU를 사용하고 있고 2027년부터는 외부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TPU가 엔비디아를 이길 수 없는 요인으로 쿠다 생태계가 손꼽히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TPU가 쿠다를 또 뛰어넘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다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해자라고 얘기를 하죠. 경쟁력이라서 다른 AMD라든지 인텔들이 넘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쿠다 생태계인데요. 쿠다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약 400만 명의 고급 엔지니어들이 서버 엔지니어들이 이 쿠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도 유사한 제품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구글만 쓰고 있는 보다 보니까 생태계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쿠다가 강력하게 방어선을 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일부 저는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 후퍼 칩이나 블랙웰 칩의 전체 매출의 약 45%를 미국의 5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있는 알파벳 또 지금 중요한 엔비디아의 고객이죠. 그 다음에 이 메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이제 오라클이 있는데요. 여기 기업의 5개 기업의 CEO가 뭉쳐서 우리 쓰자. 쿠다 말고 TPU 쓰자 그러면 이거는 400만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의 CEO가 전체 시장의 50% 가까이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여러분 아마존에는 고급 엔지니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렵더라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쿠다의 해자는 숫자에 400만 명이 놀라지만 지금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쿠다의 생태계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CEO들이 이것이 예를 들면 가격이 절반 이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급 개발자들 고용해서 추가적으로 이 쿠다 쓰는 대신에 우리가 구글 걸 쓰게 되면 추가적인 개발자가 필요하면 그 인건비가 결코 GPU의 50%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다의 해자는 저는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GPU든 TPU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기든 간에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그래도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이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더풀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엔비디아 젠슨왕은 앞으로 10년 안에 AI 칩 시장이 100배 정도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100배까지는 과장일 수 있어도 10배, 20배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10배, 100배로 커진다는 건 TSMC나 삼성 파운드리가 거기에 맞춰서 생산 용량을 확대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TSMC가 일본 공장과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내년도에 가동을 추가하게 된다면 생산 용량은 되게 급속하게 증가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만큼 한국의 메모리들, 고사양 고밀도 메모리들을 판매할 수 있는 HBM을 비롯하여 GDDR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마이크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3강 체계 속에서도 그들의 시장 파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 이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입니다만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면 사실은 엔비디아의 GPU가 70% 전후로 하는 뭐 총 매출 이익률, 영업이익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HBM도 대단히 고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이익률이 대단히 높았던 거죠. 그러나 엔비디아의 GPU가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경우에 SK 하이닉스의 HBM도 가격 하방 압력을 같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HBM의 매출 전체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예를 들면 매출 전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익률 자체가, 개당 이익률 자체는 충분하게 줄어들 수 있는 하방 압력이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투자자들께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파이 자체는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이크론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마이크론이 경쟁에서 살짝 밀려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마이크론을 바라보는 투자 전략 지금 어떻게 가져갈까요? 마이크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수율이죠. 수율이 사실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각광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장점은 삼성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HBM3E를 지금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술 반도체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마이크론의 중장기적 전망이 좋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마이크론이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공장 준공식에 엔비디아의 젠슨왕부터 시작해서 애플의 대표라든지 구글의 대표라든지 다 왔단 말이죠. 다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 제품 꼭 쓰겠다라고 마치 트럼프 앞에서 굳은 맹세하듯이 약속하듯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건 뭐냐면 앞으로 마이크론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3강 체제가 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론 자체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것, 한국 기업에도 기술에 대한 경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중장기적 전망은 나쁘다고 볼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수율 문제를 마이크론도 극복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HBM4, 즉 고사양 이 높은 수준의 HBM을 엔비디아에게 납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러한 분명하게 도전이 있는 것처럼 마이크론은 수율을 높여낼 수 있는 이런 도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로봇 관련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통적인 제조업 틀을 깨고 피지컬 AI로 변신하겠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서 GPU 5만 장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자율주행, 로보틱스, AI를 계속해서 접목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기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대차가 피지컬 AI의 전략적 방향을 정한 것은 매우 잘했지만 현대차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뭐 A라신가 하여튼 무슨 회사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로보틱스 이번에 피지컬 AI를 위해서 새로운 또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를 사실은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하나의 부서가 추진하고 있다라면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선택은 매우 옳은 선택이지만 피지컬 AI에 집중하겠다라는 피지컬 AI를 담당할 세력들이 좀 조직들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건 조금의 하나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지컬 AI라는 것은 아직은 상용화된 시장이 전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에 있어서 이 피지컬 AI라는 것은 뇌를 맡게 되는 거죠. 즉 브레인이죠. 로봇의 브레인 역할인데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왜 상용화가 어렵냐면 우리가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여러분들이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는 얘가 말실수를 하거나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도 우리가 다시 수정 요청을 하거나 다시 정정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채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안전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봇의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것이 피지컬 AI거든요. 로봇이 다음 단계에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저랑 얼굴이 부닥쳐 버렸다. 그럼 제가 다칠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안전하고 직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 안전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상용화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대단히 시간이 걸릴 거고, 하지만 이것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 챗GPT나 제미나이나 우리가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은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서 만들고 이미지 만들고 여기 있는 시장이라는 건 이커머스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도 결코 작진 않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물리세계라는 것, 제조 공장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집안에 있는 로봇들,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다라는 거죠. 이 네. 거대한 시장을 향한 첫 번째 AI라는 부분에서 피지컬 AI가 바라보는 시장은 크지만 대단히 조심스럽게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사실상 AI를 넘어서 로봇에 대한 경쟁도 심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를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랑 LG전자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로봇 관계사와의 거래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현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이렇게 참모를 끼얹으면 제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곧 휴머노이드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고 기대가 있고 어느 정도 잘할 거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 들어갈 피지컬 AI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줬는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개로 해서 자체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의미 있게 발표하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갈 이 AI죠. 피지컬 AI 부분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여준다는 부분에서 분명한 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LG전자는 의외로 AI 부분에서는 좀 더 AI 연구원이라든지 해서 앞서가고 있지만 물리적인 어떠한 휴머노이드 부분에서 가전과 가사 서비스 부분은 여러분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각종 로봇들은 나올 수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 크기의 로봇으로 만들어 가기에는 LG전자가 여기에 대한 물리적인 어떠한 이 구체적인 형태를 못 네.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LG전자는 오히려 물리적인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도전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픈 AI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면 챗 GPT인데 네. 챗 GPT가 11월 30일에 3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챗 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구글의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챗 GPT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추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픈 AI 챗 GPT 대표님께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아주 성장성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샘 알트만이 직원들에게 이제 코드 레드라는 걸 발동했죠. 적색 경보를 발동하면서 지금 AI 커머스도 준비하고 있고 광고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그거 스톱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데일리로 매일매일 회의 좀 집중을 하면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연구해보고 개발해보고 서비스를 준비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긴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집중을 지금 모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은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AI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고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흔히 말해서 갈아타시죠. 여기 구독을 중지하고 제미나이의 구독을 하거나 또는 클로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다수의 챗GPT 이용자는 조금 더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갈아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웬만큼 다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쓸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최상위 모델, 완벽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에 2000년대에 있었던 소나타나 그랜저 탈만했거든요. 그때 시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일부 고객들은 관심이 있지만 제네시스 G80 탈 거냐 G90 탈 것이냐 하면은 비슷비슷하게 들리거든요. 네. 그냥 저 그랜저나 소나타가 마음에 들고 아이오닉 5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제네시스 G80에서 G90이 나왔다고 해서 와 그러면 제네시스로 갈아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미나이가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지만 전 6개월 안에 반드시 챗GPT에서 추월당할 거고 다시 챗GPT는 6개월 안에 제미나이에서 추월당하는 베스트 프로덕트 전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8억 명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을 9억 명, 10억 명, 11억 명으로 만들 것인가? 즉 대중 브랜드로 브랜드 파워는 지금 오픈 챗GPT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는 것이 오픈 AI에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경영진의 판단이니까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단히 치열한 the best product가 누구냐?
최고의 이 품질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누구냐로 경쟁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 AI에 대한 AGI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시장 우리 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AI로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시장의 양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2026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고 이용자들을 얼마만큼 더 늘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고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